잘 적어줍니다. 그래서 운동만 채점을 제대로 하고 뒤에는 그냥 잘 보이는 건 펜을 붙이세요. 자, 이름 적은 거 확인하고 다른 색깔펜 꺼내서 채점 해봅시다. 자, 우리 운동이라고 하면 과학에서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걸 운동이란다. 그 다음에 위치를 표현할 때는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와 방향 세 가지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 속력은 운동할 때 물체의 빠르기를 의미하고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등이 있다. 다른 거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를 통일할 때 보통은 미터 퍼 세컨드로 많이 통일하는데 가영이는 그대로 놔두고 서원이는 1분에 120m니까 1초당 2m 가는 거지? 2m per 세컨드. 지우는 36, 외우면 편하다 했는데 초속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영이랑 지우랑 같고 서원이가 느리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3번은 속력이 계속 변할 때 전체 걸린 시간과 전체 이동 거리를 나눠 값은 평균 속력을 의미한다. 평균 속력 시계 규칙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된다? 2분의 처음 속력과 더하기 나중 속력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 이동 거리,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적어도 되는데 뒤에 규칙성이 있는 경우니까 이것도 혹시 안 적었으면 적어주면 됩니다.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다원이가 학교 갈 때 150m는 180초, 그 다음 150m는 120초 걸렸다. 그러면 총 300m 가는데 총 300초 걸렸으니까 300m 동안 300초 1m per 세컨드. 4번에 다중 성광사진은 간격이 넓을수록 빠르다. 첫 번째는 증가, 두 번째 일정, 세 번째는 감소하는 그림입니다. 자, 10장에 5번.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하죠.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무빙워크나 컨베이어 벨트,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스키장 리프트 등등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속력 오른쪽부터 보면 속력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돼. 뭐 위에 거는 상관없어. 어쨌든 처음 속력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주면 되고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나타내야지. 기울기 안 적었으면 적게 얘는 속력을 의미한다. 기울기 가파를 수속력 빠른 거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는 뭘 의미한다?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요거 표시해주기. 네, 쌤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기울기가 클수록 뭐가 빠르다? 속력이 빠르다. 2번.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직선 운동한다. 아무런 힘이 없어야 돼. 또는 3번. 알짜 힘이 얼마면 된다? 0이면 됩니다. 6번은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를 가정하고 말하는 거고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겠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때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어? 9.8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증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거리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하고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지? 아, 속력이 점점점 빨라진 운동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거리는 삼각형의 넓이로 거리 구하는 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속력은 1초에 9.8m per 세컨드씩 증가하고 이때 이 변화량을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변화량 9.8이므로 기울기는 9.8이다. 그 다음에 1번에 질량이 1과 3kg인 아령이 각각 있어요. 중력의 크기를 물었어. 그럼 중력은 물체의 뭐와 똑같다? 무게와 같고 무게는 질량에다가 곱하기 9.8을 해줘야 하니까 1 곱하기 9.8에서 A는 9.8N, B는 3 곱하기 9.8에서 29.4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력 변화의 B는 공기저항 무시한다 적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 1대 1. 다음 2번. 가와 나 중에 진공인 것은 동시에 떨어지는 나가 될 거고 2번에 중력을 더 크게 받는 것. 가든 나든 좀 더 무거운 쇠구슬이겠지? 아까 쇠구슬. 3번에 나에서 깃털의 속력은 깃털이든 쇠구슬이든 9.8m per 세컨드씩 증가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 화학 반응은 잠깐 책 68쪽 펴볼까요? 오늘은 덜 적었으면 채점 안 하고 했는 사람은 채점해도 되고. 자,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봤었는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있잖아?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발생되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부 빠져나가는 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했었고, 흡열 반응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흡수했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겠지?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원래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컸다 라고 보면 되고,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채우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 발열 반응은 방출하는 반응. 그러면 주위에 에너지 방출했으니까 온도 뭐해진다? 높아진다. 못 적은 거는 적으면 됩니다. 다 불러주고 있어요. 흡열 반응 표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 얘는 주위에 있는 에너지 다 흡수했으니까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얘는 주위 온도 올라가고 열이 발생되니까 얘는 주위에 있는 에너지 다 흡수했으니까 온도는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반로는 반응물은 화살표 생성물 더하기 에너지 오른쪽에 적어주면 되고, 흡열 반응은 반응물에서 에너지 더하기 생성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표시, 그래서 에너지가 확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원래 컸는데 작아졌다,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작았는데 커졌다,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표시. 부등호도 왼쪽 오른쪽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예시를 봐야 되잖아. 예시. 자, 책에 얘들아 우리 발열 반응 예시가 총 6가지가 있지? 에너지가 발생되는 반응 중에 너희가 미리 외워놓으면 좋은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이거든? 연소는 공기 중에 어떤 그 물질이 타는 거잖아? 근데 연소를 할 때 어떤 기체가 들어가야 돼? 타려면 탈 물질가 무슨 기체? 산소 기체 들어가야 되겠지? 산소 기체가 들어갔을 때 비에너지도 만들어지고 열에너지도 만들어지니까 연소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거든. 열이 발생되는 거. 그럼 연소가 발열 반응을 외워놓잖아? 그러면 산소 들어가는 게 발열이다라고 해서 세트로 몇 개 좀 외워주면 돼. 호흡할 때도 우리가 산소 기체 마시잖아. 호흡을 할 때 열이 막 뜨거워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에너지 측면 봤을 때 발열 반응이거든. 연소랑 같이 산소 들어갔으니까 호흡도 발열 반응. 금속이 녹쓰는 거는 금속이 부식되는 거잖아. 부식되는 것도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산소 기체가 결합했기 때문이야. 얘도 산소 기체 들어갔으니까 발열 반응. 그래서 요거 세트로 산소 들어가는 거 발열 반응이다. 3가지 기억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요거 3개는 말 그대로 좀 뜨거워지는 반응들인데, 산과 연기의 반응은 여기 산의 염산, 질산, 황산 그런 거 말하는 거거든. 산성물질. 그 다음에 연기에는 여기 수산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연기야. 산과 연기가 만나면 물이 생기는데 이런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 근데 이 중화 반응은 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염산, 질산이란 말이 나오거나 염산이 주로 나올 거예요.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어쨌든 수산화가 나오잖아. 산과 수산화가 나오면 이거 물 만들어지면서 뜨거워지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을 우리가 석회라고 하는데, 석회에다가 물 들어가는 거니까 석회수 만드는 반응이거든. 석회수 만들 때도 열이 좀 일정량의 열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할 때 석회랑 물 섞은 다음에 그 뜨거운 열로 구제역 바이러스 없애거든. 그래서 요거 구제역 이시 나오면 보통 요 산화칼슘과 물 이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은 쌤이랑 예전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 마그네슘과 염산 만나면 무슨 마그네슘 되지? 염산, 염화 소소 기체 물에 녹인 거였잖아. 그러면 염화 마그네슘의 수소 기체 나온다 했지? 기억나? 이거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아연이랑 염산 나왔다. 염화 아연 수소 기체, 염화 프리 수소 기체였잖아. 맞지? 그럼 염화 땡땡이 나오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얘가 폭발할 수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얘도 엄청나게 뜨거워져. 50도씨까지 올라가거든. 엄청 뜨거워져. 손으로 만지면. 그래서 금속과 산이 만나는 것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좀 예시를 외워줘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예시에 1번 수소 상관없이 요 위에 보기에 있는 걸 적어주면 되는데, 동그라미 6번만 순서를 적어주면 되지. 동그라미 6번에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니까 거기에만 산화칼슘과 물 적어주면 돼요. 나머지 동그라미 1번에서 5번은 순서 상관없이 너희가 지금 혹시 못 적었으면 적어줍니다. 연소, 그 다음에 호흡, 금속의 부식, 요 3개는 산소 들어가는 거. 나머지 금속과 산의 반응, 그리고 산과 연기의 반응 적어주면 된다. 자, 오른쪽에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잖아. 이것도 예시를 외울 때 아까는
얘는 말 그대로 뜨거워지는 거, 주위 온도가 올라가니까 뜨거워지는 반응이랑 그리고 산소 결합하는 반응으로 좀 분류해서 배우면 더 좋다 했잖아. 얘도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차가워지는 반응이랑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한다 했으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 흡수하는 걸로 두 개를 좀 분류해서 보면 편한데 여기 첫 번째 소금과 물의 반응이 제일 대표적인 흡의 반응이신데 예전에 혹시 그뭐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슬러시 만드는 거 본 적 있어? 얼음에다가 소금 같은 거 뿌리면 엄청 온도가 많이 내려가거든.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우유를 넣었다. 우유 슬러시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얼음은 0도씨에서 얼지만 요 물 말고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얼음에다가 만약에 소금을 뿌리잖아? 그럼 0도씨보다 어느 점이 더 낮아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17도씨까지 가야 그때 온다라는 거지. 이거 주변에 있는 열을 다 흡수해서 어느 점이 낮아지니까 여기 만약 있었던 어떤 물질이 있으면 걔들이 열을 다 뺏기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슬러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금과 물이 반응하잖아. 주위에 있는 열을 다 가져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 흡열 반응.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 우리 물은 H2O잖아. 화학식이.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가열해도 수소기체, 산소기체로 나뉠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열을 가했을 때 나눌 수 없지? 이걸 수소기체랑 산소기체 끊기 위해서는 엄청 강한 전기를 가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전기 에너지 흡수지 여기에 에너지 흡수 얘도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야 보면 되니까 에너지 흡수 측면에서 얘도 흡열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은 빛이 들어갔잖아. 얘는 빛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얘도 에너지 측면에서 에너지 흡수했네. 열 에너지 흡수, 얘는 전기 에너지 흡수, 빛 에너지 흡수니까 흡열 반응이다. 자, 그리고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인데 요게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거든. 빵 만들 때 요걸 넣잖아.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가하면 여기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면서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데 오븐에 넣었으니까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무슨 반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열이 발생하네? 발열 반응이네? 라고 생각해. 빵을 만들면서 빵이 뜨거워지니까. 근데 얘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분해. 열을 흡수해야 얘들이 분해가 되는 거야. 이것도 어떤 측면을 봐야 돼? 열 에너지가 발생된 게 아니고 열 에너지가 뭐 했다? 흡수했다라고 봐야 되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차가워지는 반응으로도 외워주면 얘는 차갑지 않고 뜨거우니까 너희가 이걸 흡열이 아니고 발열로 생각하거든.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암모늄 들어가면은 보통 흡열 반응인데 수산화발효가 염화 암모늄 만나잖아? 그럼 이거는 차가워지는 반응이야. 요 염화 암모늄 안에 수산화발효 넣잖아? 그리고 나서 요 밑에다가 나무도막을 올려놔. 그리고 물을 좀 이렇게 뿌려놔. 그리고 나서 요 주둥이를 들고 올리잖아? 그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미끄러워서 나무도막이랑 세가플러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갑자기 나무도막에 따라 빨리 올라가. 왜 그러냐면 얘들끼리 만나잖아? 엄청 차가워진다 했지? 주위에 있는 열을 다 가지고 가주니까 이 물이 얼음으로 얼어. 그러니까 나무도막이랑 요 삼각플러스가 달라붙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얼음으로 언다라는 건 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왔다, 에너지 흡수했다라는 거고 어쨌든 차가워지는 반응입니다. 수산화발효가 염화 암모늄 말고 질산 암모늄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수산화발효가 질산 암모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예시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시에 동그라미 5번에는 뭐 적어줘야 돼? 빵 만들 때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를 넣어주면 되고 6번에 질산 암모늄 사이가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염화 암모늄이 들어가는 반응 넣어주면 되지? 수산화발효가 염화 암모늄. 그래서 3번에 나머지 다 채우고 3번에 1, 2, 3, 4, 5번 마지막 답은요 5번 빼고는 다 발열 예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름 적은 거 뒤에서 앞으로 주고 자, 요거 화학 파트는 요거 책 편 김에 몇 개만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71쪽에 개념 체크 71쪽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산화칼슘과 물 뭐였지? 산화칼슘과 물을 석회에다가 물 들어가는 석회에서 뜨거워지는 반응이다 라고 했었거든. 이거는 시험 직전에 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열에너지 뭐 하는가는 뜨거워지는 반응, 발열 반응이지? 방출하는 반응이고 주요도 높아집니다. 자, 이번에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한다. 에너지가 나오던지 들어가던지 페이지 71쪽
71쪽에 문제 푸는 거예요. 71쪽. 다음에 1번에 방출 높아진다 했고 2번에 1번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한다 맞고 2번에 2번 발열 반응은 에너지 흡수하고 흡열을 방출한다 맞아? 발열이 에너지 방출이지 흡열이 흡수고 X. 발열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온도 어떻게 된다? 열을 발분출하면 온도 높아지겠지? 그래서 반대로 적었네 X. 4번 발열 반응에서 반응물 에너지 합은 생성물 에너지 합보다 크다. 이거 헷갈리면 너희가 적어. 발열 반응은 에너지 발생 내려가네 라고 한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반응물이 크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답이 맞아 아니야?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은 생성물 에너지 총합보다 크다가 맞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발인지 흡인지 적어봐봐. 호흡한다. 호흡은 뭐지? 산소 들어가는 거잖아. 대표적인 연소 반응, 그 다음에 호흡 반응, 그 다음에 금속의 부식 이런 거 다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발. 광합성은 빛 에너지 흡수지 흡. 연소는 뜨거워지잖아. 열 발생되니까 발. 4번에 탄산수소 나트륨 가열해서 분해한다. 이거 발이야 흡이야. 흡이야 가열이라고 해서 발열이 아니라고 알겠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흡이고 5번에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 나지. 뒤에 암모늄 나오면 차가워지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흡. 그 다음에 6번에 염산과 수산화금 나왔다. 이거 중화 반응이지 물 발생되면서 뜨거워지는 발열 반응입니다. 5번과 6번은 너희가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수산화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 암모늄이 포인트야 5번에서는. 6번에 염산이 포인트고요. 자 4번에 손난로 만드는 거는 따뜻해지는 거잖아. 철가루랑 산소랑 만나서 에너지를 뭐 하겠어? 방출하겠죠? 방출합니다. 자 여기 75쪽에 13번 하나 풀어볼까? 13번 수산화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데 13번에 가는 수산화 나트륨에 뭐가 보여? 염산이 보이지? 이거 무슨 반응이지?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이 이거잖아. 여기 염산과 수산화트륨 이거 산과 염기 반응이야. 물 만들어지는 반응. 뜨거워지는 반응이니까 온도 올라간다는 표시 딱 해놔.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나는 수산화 반응의 염화 암모늄이지. 암모늄이 포인트라고 했어요. 여기에 염화 암모늄, 질산 암모늄. 그럼 이거 차가워진 반응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1번. 자 뒷장에 14번 여기까지 보자. 14번 이거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 수산화 발효가 염화 암모늄에서의 반응이다. 일단 이거 아까 쌤이 방금 말했던 거지. 물을 조금 붓고 플라스틱 올려놨어. 그리고 나서 삼각 플라스틱 나무판이 달라붙었다라는 건 물이 얼음으로 얼었다라는 거고 차가워지는 반응이지 열을 다 뺏겼다.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럼 답 체크. 몇 번이야? 4번. 오, 잘했네. 그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쉬운데 이게 무슨 반응? 얘들 만나면은 주위의 열 에너지를 뭐 하는 반응?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이지? 물이 왜 얼었어? 얘들이 흡열 반응이니까 여기 물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온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흡열 반응이니까 여기에서 디귿은 맞아.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에너지 다 갖고 왔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도 맞아. 근데 흡열 반응이란 말 때문에 기억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 입장에서는 열을 갖고 온 거야? 뺏긴 거야? 뺏긴 거잖아. 그럼 물 입장에서는 물이 얼음으로 언 거잖아. 그럼 열을 흡수한 게 아니고 열이 뭐 한 거야? 방출된 거지. 얘가 열이 빠져나가면서 그 열이 얘들한테 간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에너지 흡수가 아니고 방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자, 이거 조심하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진도 나가봅시다. 175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등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 운동 봤고요. 오늘은 일과 에너지 볼 겁니다. 그래서 1부터 먼저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운동할 때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의 개념이 뭐였지? 뭐에 따라 뭐가 변한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일도 과학에서 말하는 일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은 다르겠지? 쌤이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 건 일을 한 거지만 과학에서 이건 일을 했다고 표현하지 않거든. 과학에서 일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힘이 들어가야 돼. 물체에 힘을 작용을 해야 되고 힘을 주잖아? 그럼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이동해야 돼. 근데 힘과 이동만 보면 안 되고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일을 한 거야. 자, 여기 보면 카트를 밀고 걸어간다. 이 카트를 밀고 걸어가잖아? 내가 힘을 줬고 힘을 준 방향 움직이잖아. 이런 건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물건을 들어 올린다. 그럼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올라가지? 이것도 일을 한 거야. 칠판지기로 칠판을 치고 왔다 갔다 내가 어쨌든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일을 했다라고 해요. 오른쪽에 과학에서 일이 아닌 것, 정신적인 건지 너희가 과학 공부를 한다든지 그럼 머리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알 거고 정신적인 활동. 그다음에 물질의 상태나 온도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건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수증기가 된 거지. 어떤 힘을 내가 가해준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상태 변화도 과학에서 말하는 일한 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힘이 좋고 힘을 준 방향 이동을 해야 일을 한 거지. 그러면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자 힘과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일을 한 게 아니야. 맞지? 힘이 0이면 또는 힘을 줬지만 움직임이 없어. 거리가 0이면 일한 게 아니야. 자, 세 번째가 될 수 있는데 힘도 좋고 이동 거리도 있어. 근데 그 관계가 무슨 경우? 수직이면 일을 한 게 아니야.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예시를 볼게.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대.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거잖아.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려면 뭐가 0이어야 돼? 속력이 일정하려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힘을 빵 줬어.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가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멈추잖아. 무슨 힘이 작용하니까? 이쪽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멈추는 거지. 근데 마찰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힘을 줬지만 한번 내 손을 떠나고 나면 얘네 속력의 변화가 있어 없어?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고 계속 같은 속력으로 일정한 그 방향으로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힘이 얼마면 0이면 등속 운동할 수 있다라고 써요. 누군가가 힘을 준다 하더라도 합한 힘, 알짜 힘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곳에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런 예시가 나오잖아. 그 말은 힘이 0이라는 거니까 얘가 앞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힘은 0이야. 그러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은 안 한 거야. 운동은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운동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일을 보고 있어요. 일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벽을 밀었으면 움직이잖아. 쌤이 아무리 힘을 줘도 얘가 움직여 안 움직여? 정말 힘센 사람 많이 부서질 수 있겠지? 그럼 일을 한 건데 부서지지 않고 움직임이 없다고 일을 한 게 아니야. 그 장면은 알지? 막 정말 힘들게 옆돌을 들고 이러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 3초 동안 너는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빡치겠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일을 한 게 아니야. 아무리 힘이 들어가더라도 거리가 0인 경우. 자, 근데 세 번째. 자, 이게 헷갈려. 얘들아. 힘과 물체 이동 방향이 어떤 경우? 수직인 경우. 자, 그러니까 사람이 가방을 들고 수평방향 걸어간다. 다시 볼게. 이거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 이거는 자 쌤이 들 때 어느 방향으로 들고 있어? 힘을 위로 주고 있지. 근데 내가 걸어가는 거 어디로 가고 있어? 앞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준 방향은 위로. 이 물체가 무게가 있으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위로 힘을 주고 있는데 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거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지. 맞지? 그러면 힘과 이동 방향은 수직 방향. 이럴 때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지가 않는 거야. 자, 이거 일한 거 아닌 거야? 미는 거. 카트를 민다.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카트를 든다. 일을 했다 안 했다? 든다. 들고 있다. 했다. 근데 들고 걸어간다. 일을 한 게 아니야. 재밌는 건데 일한 게 아니야. 알겠지? 뭐 어떤 쿠팡 아저씨가 뭘 들고 막 걸어가고 있어. 아저씨 일을 안 하고 있네 하면 정말 열받겠죠. 과학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들어 올릴 때만 일을 한 거고 밀 때는 일을 한 거고 근데 들고 걸어갔다? 일을 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지구주의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 자,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한데 직선운동이 아니고 계속 원모양 운동을 하는 거잖아. 인공위성이라든지 달이 계속 원운동을 하는 이유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 이걸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구심력과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뀌지만 그 순간에 원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 접선과 얘는 수직 관계니까 얘도 어쨌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등속 직선 운동도 일을 한 게 아니고 등속 원운동도 일을 한 게 아닌데 안 한 이유를 찾아야 돼. 얘는 힘이 0이라서고 등속 원운동은 0이라서 아니고 둘의 관계가 수직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다시. 자, 일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뭐랑 뭐가 있어야 돼? 힘과 이동 거리 움직여야 돼. 힘을 준 만큼 움직여야 돼. 근데 힘이 0이거나 거리가 0이면 안 되고 또 하나 더 뭐였지? 힘과 거리가 어떤 관계일 때? 수직이어도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일을 했는데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거를 수식으로 좀 표현을 했을 때 자, 힘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힘과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힘을 많이 준 일을 많이 한 거고 이동한 거리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거겠지? 자, 여기 예시를 볼게. 어떤 물체를 얘가 밀고 있어. 이 물체의 무게가 70N이라고 해볼게. 쌤이 100N의 힘을 줬어요. 자, 그리고 내가 3m를 움직였어. 얘는 일을 일단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돼. 얘는 얼마만큼 일을 했을까? 숫자로만 말해봐. 물체의 무게가 70N이고 내가 100N의 힘을 줬어. 그리고 3m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3m 곱하기 70을 해야 돼? 3m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얘는 물체의 무게고 내가 힘을 준 거는 100이야. 그러면 뭘 곱해야 돼? 힘을 곱하는 거 알겠죠? 내가 힘과 이동 거리, 힘을 준 만큼 100 곱하기 3 해가지고 300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의미하고 이때 우리가 매번 일, 힘, 거리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기호로 적는데 일이 영어로 뭐지? 월크잖아. 그래서 W라고 적고 힘은 영어로 뭐야? 파워일까? force라고 해서 F.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distance라고 하고 space라고 하고 어쨌든 FS라고 표현을 해요. 쌤이 이제 기호로 좀 적을 거야. W는 F 곱하기 S인데 이때 이건 기호고 일단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힘은 항상 단위가 뉴턴이지. 뉴턴. 그 다음에 거리의 단위는 우리가 미터를 쓰니까 무조건 센티미터가 있더라도 미터로 바꿔주면 돼. 자, 그럼 1뉴턴의 힘으로 1m 움직였다. 그러면 일은 1만큼 일을 했는데 이때 단위는 J를 대문자로 적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어요. 과학자 이름 따서. 그래서 1줄은 1뉴턴 곱하기 1m. 1뉴턴의 힘으로 1m 움직였다. 우리 1줄의 일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고 W는 FS다 라는 걸 기억해주고 반드시 미터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100N의 힘으로 쌤 50cm 움직였다 라고 했어. 얘는 일의 양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0 곱하기 50이 아니고 얼마여줘야 되지? 50cm가 몇 미터? 0.5m로 바꿔서 2분의 1m니까 50줄의 일을 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센티미터가 나오면 무조건 미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단위는 1줄 또는 1Nm라고도 한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까? 자, 힘과 이동 거리가 있어.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넓이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지? 자, 그럼 여기 구해보자. 8N의 힘으로 5m 움직였다. 8N 곱하기 5m가 몇 줄? 일의 양은 40줄이다 라고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등속 운동 말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처럼 힘도 일의 양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 건 힘이 변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데 그래프에서 힘이 점점점 변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이 넓이가 일의 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과 사각형 나눠서 보여주면 되지. 3 곱하기 4, 12 나누기 2에서 6줄의 1과 3에서 5니까 2 곱하기 4에서 8줄, 총 14줄의 1을 했다.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요것도 해보자. 10N의 힘을 주다가 15N의 힘으로 바뀌었어. 그럼 각각 넓이 구하면 돼. 첫 번째 넓이는 몇 N 곱하기 10N 곱하기 몇 미터? 3미터.
즉 넓이는 30줄의 일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15N의 힘을 줬고 이동거리는 6이 아니고 3에서 6이니까 3m라고 해야 되지 이번에도. 그러면 밑에 얘는 45줄. 그럼 30줄 더하기 45줄이니까 총 75줄의 일을 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되나요?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고 힘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힘과 거리를 곱해주면 되고 힘이 변했다면 그래프를 보고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3번에 별 붙여보자. 일단 일이랑 구하기.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했는데 힘을 줄 때 두 가지 힘이 나올 거야. 마찰력과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할 때와 그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때. 내가 물체를 민다라는 거는 바닥과 닿고 있으니까 마찰력이 발생하지. 마찰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밀고 있으니까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고, 물체를 들어 올린다라는 거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을 했다라는 거야. 두 가지가 있지.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할 때랑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때. 근데 우리는 일을 구할 때 항상 힘 곱하기 이동 거리지 무게 곱하기 이동 거리가 아니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만 잘 구해주면 돼. 그럼 봐봐. 이 마찰력이 존재하고 이 마찰력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힘을 주고 움직였어. 그러면 이 물체를 잡아당길 때 얼마만큼 일을 했냐라고 하면 여기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잖아. 여기 조건이 붙어. 무슨 속력? 일정한 속력. 일단 일정한 속력은 알짜 힘이 얼마여야 돼? 알짜 힘. 그렇지. 알짜 힘이 0이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마찰력이 반대편으로 50N이 작용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힘을 줬는데 네가 속력이 일정하게 있다라는 건 내가 얼마만큼 힘을 준 거야? 마찰력이 50N이었어. 내가 준 힘은 몇 N이라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50N의 힘을 주어야 알짜리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끌어당길 때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건 나의 힘은 뭐와 똑같다? 마찰력과 같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잡아당긴 힘이 얼마인지 안 알려주더라도 마찰력을 알려주면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지? 맞지? 그 마찰력에 대해서 일할 때 잡아당길 때는 끄는 힘은 곧 마찰력과 같으니까 끄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동 힘이니까 이거 기본이 이렇게 적을게. F 곱하기 S라고. F 곱하기 S. 자, 그러면 얘가 50N, 그 다음에 힘을 쌤이 100N 힘을 줬다. 2m 움직였어요. 잡아당겼어. 나는 몇 줄 일을 했다? 100줄을 일한 거야? 200줄을 일을 한 거야? 100줄. 이렇게 알려준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겠지? 마찰력이다. 여기 마찰력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 마찰력 100이니까 나는 100이 힘을 줬고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총 200줄을 일을 한 거예요. 여기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돼. 여기 힘이 F라고 했고 얘가 S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봤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들어 올리는 거 볼 거야. 자, 내가 들어 올린다라는 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력과 같은 말이 뭐지? 중력과 같은 말. 무게야, 질량이야.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잖아.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야. 내가 들어 올리고 있는 힘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력과 같잖아. 중력만큼 내가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근데 중력이 곧 무게지.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내가 위로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거리를 지금 높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들어 올린 거리를 높이라고. 그러면 힘 곱하기 높이로 곱해야 되는데 힘이 곧 중력이고 중력은 무게니까 이번에는 뭐 곱하기 뭐? 힘을 무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들어 올리는 힘은 중력이니까 중력과 무게가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로 구할 수 있어. 무게 곱하기 높이. 그러면 얘는 이번에 무게가 이렇게 있잖아. 저기 50N이 있으면 50N이 있고 내가 이만큼에서 1m 들어 올렸다. 그럼 이번에는 무게를 곱하는 게 맞지? 50 곱하기 1에서 나는 50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얘도 기호가 있는데 무게가 웨이트잖아. 그래서 W라고 할 거고 높이는 하이트라서 H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밀 때는 이를 F 곱하기 S로 구하면 되고요. 들어 올릴 때는 무게 곱하기 높이라서 W 곱하기 H로 구하면 돼.
근데 무게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 질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야 무게가 나오니까 질량이 나왔다면 너희가 9.8만 곱해주면 돼. 그러면 질량은 매스라서 일단 기호는 지금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적을게요.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h로도 구할 수 있어요. 자, W는 FS라는 식도 있지만 요 힘이 마찰력일 때는 그대로 F 곱하기 S야.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로도 구할 수 있어. 이거는 또 F 곱하기 S로 하면 돼. 자, 근데 높이 들어올릴 때는 중력 곱하기 높이가 되고 중력은 뭐 물체의 무게와 같아서 이때는 W 곱하기 H로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질량이 나왔다면 9.8을 곱해주면 돼. 9.8 곱하기 N 곱하기 H.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식이 나온다. 다시 질문. 자, 여기 150N의 무게가 있고 100N의 힘을 줬어. 2m 잡아당긴 다음에 내가 얘를 위로 1m 들어 올렸어. 그래서 물체가 1로 왔거든. 그럼 나는 총 몇 줄의 일을 했을까? 밀었어. 일을 했어, 안 했어? 했지? 들어 올렸어. 일을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마찰력에 대한 일과 중력에 대한 일을 둘 다 구해주면 돼. 마찰력에 대한 일은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몇 줄? 200줄.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일은 무게 곱하기 높이니까 얼마? 50 곱하기 1에서 몇 줄? 50줄. 나는 총 몇 줄 일을 한 거야? 250줄 일을 한 거야. 이해되지? 따로따로 구해주면 돼. 자, 근데 똑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할게. 얘를 들어 올려서 걸어서 갔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값은 같아. 같은 위치로 이동을 시켰거든. 자, 이번에도 일의 양은 250줄이다. 맞아, 아니야? 왜 아니야? 들고 들어가. 이거 든 거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일을 한 거야. 이거 들고 걸어간 거야. 아니. 이건 일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이번에는 같은 결과지만 일의 양이 다르지.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몇 줄일까? 중력에 대한 일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답이 50줄이 됩니다. 알겠죠? 잘 봐야 돼. 미는 건 일을 한 거고 드는 건 일을 한 건데 들고 간 건 일을 한 게 아니다. 자, 그럼 뒤에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178쪽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다 이야기했던 건데 중력에 대해 일을 할 때는 무게로 구해야 되는데 질량이 나오면 9.8 곱해주면 됩니다. 자, 박영미가 질량이 10kg 상자를 일정한 속력으로 2m 들어올렸다. 한 일의 양은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무게 곱하기 높이니까 10 곱하기 2하면 안 되고 10에다가 뭘 곱해주고 9.8을 곱해주고 그러면 98N 이게 물체의 무게잖아. 무게를 구해준 다음에 98 곱하기 높이 2해서 196 단위는 줄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일의 양이다. 자, 계단을 오를 때 한 일의 양. 지우라.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걸어가는 거.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힘의 방향과 이동을 일을 한 거 아니라 했지? 그러면 얘들아, 물건을 들고 계단을 위로 올라갈 때 이때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물건을 들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올라갔잖아. 일을 했지? 근데 얘가 앞으로 가면 일을 안 했지? 위로 올라가면 일을 했고 안 했어. 얘는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잖아.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한 일이 양 얼마야? 라고 하면 앞으로 간 거리는 볼 필요가 없고 총 위로 올라간 높이만 보면 되지. 맞지? 그래서 앞에 거리 무시하고 올라간 높이만 보면 돼. 그리고 뭘 보면 돼? 힘은 무게로 보면 돼. 여기에. 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있어 없어? 없어. 0. 수직 방향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뭐와 똑같다? 물체의 중력은 그 무게와 같으니까 중력에 대한 일로 구하면 됩니다. 물체의 무게 곱하기 계단의 높이로 구해주면 되지? 이제 2번 한 일의 양 10N 곱하기 20cm를 올라갔을 때 동화 계단이 총 몇 개? 5개. 그럼 총 몇 cm? 100cm니까 1m로 바꿔야 하지? 맞지? 그러면 10N 곱하기 1이구나 10줄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윤이가 한 일의 양은
그림과 같이 세윤이는 무게가 100N을 20m 걸어갔다. 지율아 몇 줄의 일을 갔지? (100N의) 무게를 들고 20m 걸어갔대. 얼마? 곱하면 안 되겠지? 이래야 얼마? 0 적어줍니다. 왜? 힘과 이동 방향이 뭐라서? 수직이라서.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라서. 자, 179쪽에 1번 풀어보자. 1번부터. 1번 같은 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페이크 있지? 필요 없는 숫자는 지우고 문제 풀면 돼. 50 곱하기 3 할지 20 곱하기 3 할지 그것만 잘 결정하면 됩니다. 자, 1번에는 일단 50을 지워, 20을 지워. 이건 마찰력에 대한 일이니까 무게 볼 필요 없고 20 곱하기 3 하면 되고 50은 지워놓기. 자, 이번에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1시간 더 음악 들었다 정신적인 거니까 X. 바닥에 놓인 환분을 위로 올려 놓았다. 이거는 중력에 대한 일을 한 거지.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책상을 밀고 갔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밀고 간 건 마찰력에 한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근데 밀고 갔다가 아니고 들고 갔다. 자꾸 쓰면 틀리는 거야. 한 글자 차인데. 자, 3번에 이래야 이거 힘 곱하기 동을 해서 50 적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힘이 10으로 일정한 게 아니고 지금 삼각형이에요. 그럼 50이 아니고 나누기 2 해야 됩니다. 25줄. 4번. 지율아 이거 중력에 대한 일이야? 마찰력에 대한 일이야? 4번. 마찰력. 그러면 200을 봐야 돼? 100을 봐야 돼? 100을 봐야 돼. 그럼 100 곱하기 5니까 몇 줄? 일의 양은 500줄. 마찰력 크기는 몇 뉴턴? 100뉴턴. 자, 5번에 이번에는 위로 올렸지? 조현빈 이건 마찰력이야, 중력이야? 중력에 대한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중력에 대한 일은 물체의 뭐 곱하기 뭐? 물체의 이번에 무게 곱하기 높이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1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물체의 뭐와 같다? 들어올린 요 눈금은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근데 지금 무게가 이제 19.6N이잖아. 근데 이번에 질량을 물었어. 질량은 얼마일까? 질량을 곱하기 9.8 했을 때 무게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무게가 지금 19.6이고 얘가 9.8이니까 질량 X 해서 X 구하면 되지? 답 얼마? 2kg이다. 그럼 한 1에 한 19.6 곱하기 20cm니까 갈로에 얼마? 그렇지, 20이 아니고 미터로 바꿔줘야 돼. 0.2 미터로. 그래서 많이 아끼면 안 됩니다. 19.6 곱하기 0.2 해봐. 얼마? (3.92) 나옵니다. 3.92. 자, 그러면 몇 개만 더 풀고 쉴게요. 자, 저도 쭉쭉 합니다. 페이지 190쪽. 3번이랑 5번 풀어보자.
거리가 0이라서 일의 양이 0인 경우 가는 가만히 있으니까 힘은 있는데 거리 0이지? 가 되고 나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되고 다는 왜 0이야? 얘는 수직이라서죠. 그러면 3번에 대한 답이 될 거고 라는 일정한 속력이란 말은 등속이니까 힘이 0인 거죠. 2번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1번은 가나 2번은 라 3번 다가 됩니다. 자, 5번에 일의 양이 가장 큰 경우는 근데 각각 구해봐야 돼. 1번은 일의 양 얼마야? 서 있었으니까 0. 2번 수평 방향으로 들고 걸어갔다. 이거 수직 관계니까 0.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일단 1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돼. 3번에 이번에 수직으로 들어올려서 이건 일을 한 거지. 그러면 무게 곱하기 높이에서 24줄. 24줄. 4번에 이번에 질량이 2kg이니까 2 곱하기 뭐 해줘야 돼? 9.8 해주고 그리고 곱하기 5네? 그럼 얘는 몇 줄 나와? 98줄이죠? 2 곱하기 5, 10한 달에 98이니까 9.8이니까 98줄. 그 다음에 5번에 무게가 4N인 물체를 수직 방향 1m 들어 올린 후 걸어갔대. 그럼 걸어간 거는 볼 필요 없지. 근데 들어 올린 건 봐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 줄? 4 곱하기 1에서 4줄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4번. 자, 위에 4번까지만 보자. 4번에 이 아저씨가 지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대. 옳지 않은 것. 몇 번이고? 이 사람이 일을 했어 안 했어? 한 일의 양이 얘들아 0이잖아. 왜 0이야 지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뭐라서? 수직이라서. 그럼 어쨌든 일의 양이 0이니까 엮기 들고 있을 때 한 일의 양도 얘는 가만히 있자. 거리가 0이니까 얘도 일의 양은 0으로 같은 거 맞지? 그 다음에 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는 있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있어 없어? 요 말 때문에 맞는 말이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없잖아. 0인 거에 맞지? 그리고 수직이잖아. 근데 힘이 안 작용한 게 아니고 힘은 작용했어. 이동도 있고. 근데 그 관계가 수직일 뿐이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답은 2번. 자, 그럼 우리 10분 쉬고 이제 뒤에 에너지 부분을 볼게요.